네, 안녕하세요. 김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메시지 오센티케이션 코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인증 코드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는 오센티케이션입니다. 우리 또 정보 보안 3대 요소를 또 얘기하면서 시작하죠. CIA죠. Confidentiality. 이거는 기밀성을 지켜준다고 그랬어요. 이 기밀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암호에서는 키를 사용했어요. 뭐 대칭키건 상대방의 공개키이건 뭐 키를 이용을 해서 앨리스가 밥에게 보내주면 밥이 대칭키를 이용해서 복구화를 시키고 밥의 공개키를 이용해서 암호화시켜서 메시지를 보내면 자기 개인키로 복구화시켜서 그 메시지를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앨리스와 밥만 그 해당되는 거를 메시지를 받죠. 그래서 이제 기밀성을 지켜줬어요. 자, 인테그리티, 무결성이죠. 무결성은 암호에서 뭘로 활용을 했었죠? 바로 이제 해시입니다. 네. 해시라는 걸 가지고 활용을 했어요. 그 메시지를 보낼 때 이 메시지에 대한 거를 해시한 값까지, 그죠? h까지 같이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자를 받으면, 플레인 텍스트를 받으면, 이 메시지를 받으면 이것을 같이 받은 사람이 해시 알고리즘을 통해서 해시를 해서 이 h 값을 구하고 이 같이 넘어온 h 값하고 같은지 안 같은지를 비교해서 같으면은 이 원본하고 같으니까 메시지가 위변조가 없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어베일러빌리티 가용성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또 정보 보안에서 중요한 그 요소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였죠? 바로 오센티케이션이었어요. 그죠? 인증.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가 맞나?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앨리스가 밥에게 보냈는데 이 보낸 메시지가 정말 앨리스가 보낸 건 맞냐 이거죠. 그거에 대한 메시지를 인증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 인증하는 거를 메시지 인증 코드를 이제 삽입을 하는 겁니다. 또 뭐가 있었죠? 오토라이제이션이 있었죠. 네. 바로 이거는 이제 인가예요, 인가. 이거는 이제 다른 얘기니까 여기서는 생략하지만 하여튼 여기서 나온 게 오센티케이션입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맥. 그 다음에 맥 이용예. 어디에 이용되는지, 뭐 어떻게 구현하는지. 이게 해시하고 결합을 시킨 맥을 또 만들어요. 아주 더 정교하게 이제 만드는 거죠. 메시지 인증 코드에 대한 공격,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런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메시지 인증 코드에 대해서 올바른 송금 의뢰, 예를 들면은 앨리스가 은행 A의 고객이에요. 밥은 은행 B의 고객이에요. A 은행에 앨리스로부터 송금 의뢰가 도착했습니다. 내 계좌 앨리스 요런 이제 구자죠. 해서 B은행의 계좌 밥 요거로 1억 원을 송금 바랍니다라고 A은행에 이제 의뢰를 한 거죠. 그죠? 여기 아이고. 네. 여기 이제 A은행이 있고 B은행이 있으면은 요 앨리스가 요 B은행에 1억 원을 보내라. 누구 계좌로? 네, 밥의 계좌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A가 이제 해야 될 일은 이게 정말 A가 그 송금 의뢰한 거 맞아? 라는 걸 확인해야 돼요. 그죠? 그게 바로 인증입니다. 메시지의 출처가 정말 앨리스가 보낸 게 맞느냐라는 그 인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앨리스가 A에게 의뢰를 할 때 무결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메시지에 대한 무결성. 그죠? 이게 변조가 되면 안 되잖아요. 뭐 거꾸로 뭐 예를 들면 1억 원이 100억 원을 보내게 한다든지 이렇게 변경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에 무결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센티케이션하고 그 다음에 인테그리티
있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해결책을 맥이라는 거를 이용을 한다라는 거죠. 인테그리티는 뭘로 하죠? 해시로 이제 풉니다. 자, 이렇게 암호로 실생활에서 우리가 구현해야 되는 것들을 이 암호로 다 이렇게 구현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알면. 자, 이 무결성 메시지에 대한 변경이죠. 이 MITM 공경을 해갖고 멜로리가 적극적인 액티브한 어태커죠. 그죠? 변조를 해갖고 다시 이렇게 변경된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1억을 예를 들면 10억으로 고쳐갖고. 또는 앨리스는 보내지 않았는데 뭐 예를 들면 예전에 뭐 보냈던 메시지를 보관하고 있다가 보낸다든지 그 이제 리플레이 어택이 되는데 뭐 그런다든지 아니면 위조를 해갖고 앨리스로 위장을 해서 뭐 보낸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바로 오센티케이션에 대한 문제예요. 그죠? 정말 이게 앨리스가 송금의뢰한 게 맞느냐라는 거를 수신자 A은행은 확인을 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메시지의 오센티케이션 코드는 무결성을 확인하고 메시지의 인증도 하는 이 두 가지 토끼를, 두 마리의 토끼를 이제 다 커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은 자, 이게 이제 맥이라는 어떤 이제 알고리즘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메시지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앨리스가 밥의 계좌로 뭐 1억 원을 보내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제 오게 되면은 여기에 키가 들어가요. 공유하는 키. 공유하는 키니까 어떻게 보면 대칭 키가 돼요. 대칭 키. 이게 들어가면은 이게 맥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해시 값처럼 일정한 비트에 예를 들면 뭐 64비트에 일정한 값이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고정 비트 길이의 코드가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이거를 앨리스는요 메시지하고 실제 메시지하고 이 맥값, 요 맥값을 누구에게 보내요?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밥에게 아니 A은행에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A은행에 여기 A은행 서버로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럼 A은행 서버는요 메시지가 왔으면 스스로 또 맥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알고리즘은 통신할 때 이미 정해져서 A은행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맥 알고리즘을 통해서 뭘 구해요? 맥 값을 구해요. 맥 값을. 여기에 키가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에서 맥 값을 구할 때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키가 들어갑니다. 키가 들어가서 맥 값을 구해요. 그러면 은행은 이 메시지 플러스 맥 값도 오리지널 맥 값도 앨리스로부터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럼 뭐예요? 이거를 비교하는 거죠. 같냐 틀리느냐. 틀리면은 틀리면은 이게 뭐 메시지에 위변조가 있을 수도 있고 이거는 앨리스가 보낸 게 아닌 것도 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 해시 값을 비교를 해서 뭘 알았어요? 같으면은 아 이게 무결성이 있는 거구나 라고 알았잖아요. 자 이거는 말이에요. 맥 값은 무결성도 알고 메시지 인증도 이건 앨리스가 보냈다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어요. 여러분들 왜 이걸 두 마리 토끼가 딱 잡혔는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했으면 금방 아셨어요. 자, 뭐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알면 되니까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해시는 일방향 함수죠. 원웨이 펑션이라고 했어요. 여기 키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키가 없어요, 여기는. 그죠? 일방향 함수로서 그냥 해시 값을 예를 들면 여기에 뭐 MD5다 그러면은 몇 비트로 이게 나오는 거죠? 128비트로 고정값이 나오고 SHA-1으로 하면 160비트로 이렇게 나오는 거였습니다. 근데 맥은요, 이게 키가 들어가요. 키가.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맥이라는 게 그냥 별도로 지금까지 우리 배웠어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것도 블락
대칭키 블락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대칭키 블락 암호 알고리즘은 뭐 배웠어요? 데스 배웠죠? 또는 AES 배웠죠? 여기에다가 블락 암호 들어가면 CBC를 할 건지 뭐 카운터를 할 건지 이거 배웠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예를 들면 128비트죠. AES는 이거는 64비트잖아요. 56비트죠. 키가 56비트죠. 이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용을 하면은 이게 뭐가 들어갑니까? 키가 들어가잖아요. 키가. 데스로 할 경우는 56비트의 키가 들어가고 AS로 할 경우는 128비트의 키가 들어가요. 이 키는 이 메시지를 암호화하는 그 앨리스와 받는 사람, 밥 또는 이 책에서는 이거를 이제 A은행 경우에 이 키를 서로 공유를 이미 한 거죠. 공유를. 그죠? 네? 공유를 한 거예요. 자, 그럼 힌트를 얻었죠. 이거를 키를 넣어서 이 맥값을 보냈다는 거는 앨리스하고 요 밥만 알기 때문에 밥 입장에서는 앨리스가 보낸 게 맞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인증이 가능한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키는 앨리스만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물론 해킹을 해서 해커가 이 키를 갖고 있어서 보내는 건 범죄예요. 또 다른 문제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해킹이 안 되게 이제 잘 우리가 구현을 해야 되는 또 다른 문제인 거죠.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맞죠. 앨리스하고 반만 이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암호화해서 암호화해서 어떤 맥값을 구해서 원본인 메시지하고 맥값을 같이 이렇게 보내면은 이 받은 A은행은 또는 밥은 이 원본을 받아서 맥을 통해서 맥값을 유출을 했더니 뭡니까? 이거하고 같다 그러면은 이 원본 자체는 무결성도 있는 거고, 이 키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이건 앨리스가 자기가 갖고 있는 대칭키로 동일하게 맥값을 보냈구나. 그래서 오센티케이션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요 맥이 실제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만 우리 알면 되는 거죠? 저번에 사실은 배웠어요. 자, 어, 메시지 인증 코드 이제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구두로 이제 얘기한 걸 그림을 보면서 얘기하죠. 송금을의 메시지 원본이죠. 이걸 A은행에 보냅니다. 자, 이건 unsecured 채널이에요. 그죠? 이거는 메시지가 변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뭐 변조가 됐건 해킹을 했건 간에 그냥 보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맥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데스에 CBC로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데스는 이 메시지가 예를 들면 뭐 메시지 크기가 크건 작건 간에 뭘로 들어와요? 64비트로 들어오죠. 만약에 64비트보다 크면은 블락 단위로 쪼개게 됩니다. 이 블락 운영 모드가 있으니까. 그게 사이퍼 블락 체인이었죠. 64비트로 쪼개서 들어와요. 그러면 64비트를 쪼개서 이제 이 CBC를 이용해서 암호화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저 메시지가 크건 뭐 64비트가 뭐 3개가 돼서 오건 간에 이걸 암호화하면은 이거 이제 암호화하고 이거 암호화되고 이거 암호화되고 그럼 마지막 블락도 64비트의 사이퍼 텍스트가 나오는 거죠. 요게 맥값이에요. 그냥 요걸 맥값으로 보내는 겁니다. 나머지 처음에 요 블락하고 두 번째 요 블락에 대한 건 버리는 거죠. 요 세 번째 마지막 블락 64비트에 대한 거를 블락 운영 모드 CBC를 이용을 해서 마지막 64비트가 나온 요 사이퍼 텍스트 요걸 맥값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아마 저번에 제가 그 설명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맥값이에요. 메시지에다가 키 56비트를 넣은 값이다 라고 해서 맥값이라고 이렇게 기호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56비트의 데스키가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데스는 우리 배웠지만 16라운드가 돌잖아요. 그죠? 5스텝 구조로 16라운드가 돌아서 나오게 되면 처음에 이니셜 퍼미테이션을 하게 되고
파이널 퍼뮤테이션을 하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16라인도 파이 스텝을 거쳐서 이렇게 암호화 시키잖아요. 거기다가 64비트가 넘어가면은 블록 단위로 해서 사이퍼 블록체인 CBC 모듈로 해서 운영이 됩니다. 서로 이 블록 단위마다 영향을 미쳤죠. 그죠?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 맥값은 이 지금 그 시큐어드 채널로 보낸다고 간주를 이제 가정을 했어요. 그 이유는 뒤에 나옵니다. 예, 요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전하지 않다 그러면 리플레이 어택이 가능해서 그래요. 리플레이, 재존성 공격. 어쨌든 이게 안전한 채널로 보냈다고 하면은 맥값이 이렇게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수신자 은행에서는 이 메시지가 바백에 1억 원을 이제 보내려는데 이 메시지에 대한 걸 동일하게 데스와 CBC를 거쳐서 맥 키가 들어가죠. 50ml. 요거는 사전에 공유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요거는 우리가 뭐 배웠죠? 이 키 배분에 대한 방식을 배웠잖아요. 뭐였어요? DPL만 T 교환 방식하고 공개키 RSA 방식 또는 EC 타원 곡선 크립토그래피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을 하는 경우 또는 DPL만 키 교환 방식으로 해서 키 배분이 사전에 이루어졌다라고 간주하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것까지 설명하면은 맥을 설명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그거는 이제 이미 키 배분이 됐다라고 보고 우리가 이제 배웠던 이 두 가지 방식에서 교환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데스 CBC를 쓰는 거는 이미 우리가 사전에 이 통신을 하면 얘네들이 통신을 하면서 알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것도 상호 통신하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맥 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송되어 있는 거하고 요거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교를 해서 같으면 무결성도 있고 공통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오센티케이션도 됐다라는 겁니다. 그죠? 네. 거의 이건 뭐 해시가 비교하는 거하고 같잖아요. 그죠? 다만 이제 맥값만 이제 달리 왔다라는 것 뿐이지. 음, 자, 여기 이제 뭐 하나가 더 있는데 요거 아이고 요거를 지워야겠네요. 모든 잉크 중 뭐가 있냐면 예. 키 배송 문제는 DH키 교환과 공개키 방식으로 이제 사전에 교환했다는 거고 이게 문제가 M과 맥 값을 리플레이 어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언시큐어드 채널이라면 언시큐어드 채널이라면 안전한 채널이 아니라면 그죠? M과 맥 값이 재전송이 가능하고 제3자에게는 증명이 불가능하다. 이게 왜 그러죠? 그러니까 자, 앨리스가 A은행에게 이제 어떻게 트랜잭션이죠. 트랜잭션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밥이라는 그 B은행의 계좌를 든 밥에게 1억 원을 보내라고 이제 A은행에게 트랜잭션을 보냈는데 여기서 말입니다. 맥을 이용을 해서 그 문자를 맥값을 구하잖아요. 근데 요 키는요. 누가 또 갖고 있어요? 수신자 은행도 그 키를 갖고 있어요. 대칭 키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3자에게 이 수신자 은행은 이게 정말 앨리스가 보냈다라는 거를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자기 자신도 이렇게 보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키를 어쨌든 앨리스만 아는 게 아니라 수신자 A은행도 알고 있잖아요. 둘이. 자, 또 부인 방지가 안 돼요. 왜 그러죠? 나는 보낸 적이 없다. 내가 갖고 있는 키는 A은행도 갖고 있어. 네가 스스로 보낸 거 아니냐. 그렇게 우길 수가 있어요. 부인 방지가 불가해요. 넌 레피디에이션이 불가해요. 부인할 수가 있어요. 나 그런 거 보낸 적 없다. 왜? 그 키는 A은행도 알고 있으니까. 요게 이제 대칭 키의 단점으로 돼버리죠. 어떻게 보면.
자, 맥키의 배송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대로 요거는 뭐 잘 사용하지 않는 거고, 사실 DPL만 하고 공격기 암호가 없었을 때, 완전히 프루브는 안 됐을 때는 요걸 썼겠죠. 근데 이제 이게 프루브는 되니까 요걸 쓰게 됩니다. 그걸로 이제 해결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맥 이용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울 건데, IPsec 실제 그 네트워크 레이어죠. TCP/IP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IPsek이 들어가서 암호화를 시킵니다. 이 암호화는 이거는 이제 트랜스포트 나중에 이제 배울 텐데요. 트랜스포트 모드하고 그다음에 터널 모드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각각 AH 모드하고 ESP 암호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ESP가 이제 암호화까지 하는 거고요. AH는 오센티케이션이에요. 그냥 인증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인증 플러스 뭐야? 암호화까지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위에서 애플리케이션에 내려오는 것이 그냥 이 IP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다 암호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ESP 암호화 저기 모드를 아니 ESP 방식을 쓰게 되면 그죠? 이것도 이제 IPsek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IPsek에서요 통신 내용의 오센티케이션하고 인테그리티를 위해서 이 맥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SSL, TLS에서도 이거는 이제 TCP 위죠. 예, 우리 이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있고 그다음에 TCP 트랜스포트 인터넷 프로토콜 그다음에 네트워크 제가 네트워크 레이어라고 얘기했나요 이걸? 예, 트랜스포트 네트워크 레이어 맞죠? 네트워크 레이어 그다음에 데이터 링크 맞죠? 그다음 피지컬이죠. 저도 OSI 7 레이어 어떨 때는 헷갈리네요. 애플리케이션 맞나요? 한번 다시 확인하죠. 애플리케이션, 그다음에 세션, 프리젠테이션. 프리젠테이션, 세션.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맞네요. 자, 저도 까먹을 때가 있네요. 하여튼, SSL은 요 TCP 위에 이렇게 해서 동작하는 거죠. 여기에서. 443 포트 번호를 사용을 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이제 자세히 다룰 거예요. 어쨌거나 이것도 오센티케이션하고 인테그리티 확인을 위해서 이 맥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연이어서 잠깐 쉬었다가 또 맥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